자, 기본 문제 1-1번입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0부터 2까지의 그림이 이렇대. 자, 지금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 요거는 참고를 요거를 해주셔야 되겠지.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표현이었던 건데 fx 이퀄 f 마이너스 x다. 요 표현은 우리 함수 fx가 우함수입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fx 이퀄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다 라는 표현은 기함수입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 표현은 우리 함수가 기함수다 라고 주고 있는 거죠. 즉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의 그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 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얘의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에 그림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쪽 편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잘 맞춰지지 않더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 편의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질 때 분명히 그 원점 대칭이라는 건 360도 회전 이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파트에 있는 요 그림이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은 360도 회전 이동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이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는 이쪽에서 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림이 얘를 향해 가죠. 즉 1을 향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에 대한 극한이에요.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의 극한은 이렇게 가죠. 2로 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둘이 더하게 되면 3이 됩니다 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 문제 1-2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x가 특정 값을 향해 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x가 2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가고요. 분자도 0으로 갑니다. 따라서 얘는 수렴하는 함수가 분수함수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수렴하게 될 테니까 이제 어디에 수렴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x-2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야지만 얘는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얘는 x-2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얘가 x-2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x-2가 되니까 얘를 약분을 해줘서 얘는 x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x 플러스 2는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약분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무조건 약분하기보다는 지금처럼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분자가 0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해서 초반부에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 나가는 게 좋은 습관을 문제 풀 때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그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지금 보시면 x가 1로 갈 때 얘가 0으로 갑니다. 얘도 0으로 갑니다. 따라서 수렴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다음에 분수 함수는, 근데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x가 1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려면 얘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야. 따라서 x-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의 것은 얘도 역시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얘를 갖다가 약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제 x 1로 보내면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10번입니다. 같은 유형 문제죠. 분수함수가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얘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x 제곱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의 x-1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얘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마이너스 2x의 x-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분 가능하고요. 이제 1로 보내면 마이너스 2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ax-2x제곱이 b래요.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의 분수함수가 수렴하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됐고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x에다가 1 대입하면 얘는 0이 돼야 돼. 따라서 a-2는 0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이 2입니다.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좋지 못한 습관이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야. 왜냐면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미지수가 여기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여기 2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좀 채택을 안 하시는 게 좋아.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분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가 되겠고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마이너스 2x의 x-1이 되니까 약분해줘서 x1로 보내면 마이너스 2로 갑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런 식의 풀이를 할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인수로 갖는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 자, 분수함수가 수렴을 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지는 모르겠고 x가 1로 갈 때 분자는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란 전제하에 분모도 0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 이렇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불행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아까 지금 이 상황은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얘는 미지수가 하나기 때문에 그냥 1 대입해서 0 될 거야 했더니 바로 a 값이 이렇게 구해지는 모습이 됐는데 얘는 똑같이 풀었더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시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시험을 목표로 잡고 있고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간단한 스타일의 문제보다는 이렇게 미지수가 조금 더 있는 스타일이 좀 시험에는 출제가 될 것이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여기 1번 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2번 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못 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풀 수 있어요. b를 관계식을 만들어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인수분해 다시 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런 짓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다시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즉 이런 방식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다시 보시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를 채울 수 있거든요. x-b 이렇게 해야 플러스 b가 만들어지니까 x-b로 채워주시면 되고 이제 다시 이걸 가지고 x-1에 x-b 분의 x-1에 리미트 x가 1로 가는 상황에서의 이야기.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3분의 1이 되니까 1로 보내면 1-b분의 1이 3분의 1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럼 b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가 b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얘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죠. 얘가 돼야 되니까 a 값이 1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기본 문제 1-3번인데 하나만 풀이를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x를 9로 보내면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네요. 따라서 다음 분수함수는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로 보냈을 때 0이 되어지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둘이 약분 가능하거든. 분명히 x-9는 이렇게 쓸 수 있죠. x, 자, 루트 x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x를 루트 x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으니까.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루트 x 빼기 3 루트 x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따라서 얘를 그대로 극한을 구해주시면 x가 9로 갈 때 루트 x-3분의 루트 x-3의 루트 x 플러스 3이 되어지면 약분이 되어져서 이제 x 9로 보내면 6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의 극한값은 6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기본 문제 1-8번입니다.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다. 이렇게 됐을 때 gfx의 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야. 리미트 얘의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값이 존재한다 라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의 g0fx의 극한과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의 g0fx의 극한이 서로 같음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조사해서 둘이 같은지 또는 아닌지를 조사를 하게 되면 같으면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그림에서 보는 거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자 하나하나 조사를 해볼게요. 1번과 한번 1번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x를 조사하겠다는 얘기는 여기를 조사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다시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의 g0fx에서 x를 1보다 큰 쪽에서 보겠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x를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니까 그 x는 g 안에 들어있는 너에 대한 x를 보겠다는 얘기니까 fx라는 그래프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fx의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의 극한은 0으로 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어디로 오냐면 0으로 오는데 0보다 어떤 쪽에서 오냐면 큰 쪽에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존재해야 됩니다. 치역도 방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 치역은 누군가한테 있어서는 다시 정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치역도 방향이 있다 얘기해서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그러한 gx의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의 상황은 1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너의 값은 1이 됨 이런 얘기가 되겠지. 똑같이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의 g0fx를 구해보면 여기서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x를 조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것은 fx에서 봐야 되겠죠.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0으로 오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얘 fx라는 것 자체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gx를 보는 거야. 그럼 gx에서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이렇게 왔을 테니까 2로 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는 2가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얘랑 둘이 같지 않은 모습이니까 따라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같은 원리로 2번과 3번도 똑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기본 문제 1-11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예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 상황 리미트 x가 하나는 무한히 가고 리미트 x가 하나는 어떠한 상수를 향해 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제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제시가 되고요. 또는 두 번째, 리미트 x가 특정 값을 향해 가는 상황과 그리고 리미트 x가 특정 값을 향해 가는 또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관찰을 좀 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계속 드렸던 게, 당부를 드렸던 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 되겠는데 그 상수로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하나는 무한히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 상황에서요, 얘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때 이때 이 함수는 전부 다 분수함수로 작성이 돼 있을 거야. 여기가 그러면은 분수함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gx 분의 fx,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분수함수의 표현이 들어왔을 것이고 다 분수함수로 작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에 대한 얘기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친구가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자 분수함수가 무한히 갈 때 분수함수가 수렴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라면 개수비에 수렴한다는 얘기지. 최고차의 개수비. 그러니까 여긴 최고차의 개수비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gx 분의 fx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알파가 됐다는 얘기는 무한히 가는 상황에서 알파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fx, gx의 차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fx와 gx의 차수가 같다는 얘기죠. 즉 동차식이란 얘기죠. 동차식. 같은 식이란 얘기예요. 그죠? 같은 차수의 식이고요. 그때의 개수비가 동차식이면서 개수비가 알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알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fx나 gx에 뭐를 알려주고 싶어 한 거냐면 차수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차수에 대한 제시가 있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요, 얘분의 얘인데 수렴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반드시 2차여야만 한다는 얘기지. 그래야 수렴할 수 있어. 동차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fx가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x의 차수를 제시해 준 거예요. fx가 2차식이다. 근데 개수비가 1이다. 그러면은 fx도 2x제곱 어쩌고 저쩌고 되는 식이다 라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2분의 2가 1이 되니까요. 맞죠? 그래서 2x제곱 어쩌고 저쩌고 되는 이런 식이라는 걸 제시를 우리한테 해준다. 이 말씀을 드린 거야. 그래서 방금 요게 이제 그런 내용이고, 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수를 알려주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인수에 대한 정보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가 이제 b가 되겠죠. 그러면은 분수함수가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얘도 수렴하는 값을 갖고 얘도 수렴하는 값을 가질 때야 대한 얘기야. 얘가 수렴하는 값 알파를 갖고 얘가 수렴하는 값 베타를 가졌다면 특정 값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의 분수함수의 수렴에 대한 얘기죠. 그럼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gx도, 자 gx가 x-gx와 누구냐면 fx가 둘 다 x-a를 뭐로 간다는 얘기냐면 인수로 갖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두 번째에서도 분수함수가 수렴했잖아요. 그러니까는 gx와 fx가 x-b를 뭐로 간다는 얘기냐면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fx에 대한 정보를 준 건데, 그러니까는 fx나 gx 모두 모습이 x-a와 x-b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습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fx의 차수를 알 수는 없는 것이어서 fx의 차수를 알 수가 없어요. fx의 차수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이 문제는 차수를 모르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생긴 문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당연히 문제 자체에서 뭐를 해주냐면 차수를 제시해주는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차수를 제시를 해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요 스타일의 문제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요 문제를 마저 풀어 볼게요. 그러면 fx는 우리가 이제 2x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식이니까 fx에 대해서 써볼 수 있어요.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얻을 건 다 얻었어요. 더 없습니다. 차수만 알려주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입니다. 얘가 수렴을 했어요. 분수함수가 수렴하려면 여기는 인수를 제시해 주는 거라고. 얘도 x 빼기 2를 인수로 갖고 있고 얘도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2x가 있어야 요게 만들어지고요. 1차는 신경 안 써도 돼요. 항상 인수분해할 때 중간 거 빼죠. 상수만 봐주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요 상태 그대로 다시 식을 써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밑에 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에 2x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을 해주신 다음에 x2로 보내면 3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b가 됩니다. 얘가 얼마란 얘기냐면 1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가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b가 2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2인 걸 구했어요. 그럼 b가 2인 걸 통해서 이 식을 다시 쓸 수 있죠. b가 2가 되니까 얘는 1이 되어질 거예요. 이제 얘 전개하면 a를 구할 수 있죠. 그럼 1차항의 개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5x네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상 진행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아니구나. 네,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기본 문제 1-9번입니다. 포물선 y는 x제곱의 꼭지점 5와 이 포물선 위에 점 5가 이렇게 있고요. 뭐 지금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이 여기에 하나가 이제 존재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이 여기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는 상황이 있고요.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이래요.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P를 지나는데 포물선이, 그럼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한번 만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겠어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y는 x제곱, 뭐 이쪽에도 있겠죠. 근데 뭐 저쪽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대.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5라고 준 거고 이 점을 P라고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포물선을 따라서 점 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라는 요 멘션 자체가 바로 식으로 나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극한식을 세우기보다는 이 상황을 먼저 쓰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리미트죠. 그리고 P가 5에 가까워져요. P가 5를 향해 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원의 반지름의 극한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R이라고 주면, 자, 원의 중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반지름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반지름 길이에 대한 극한값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길이도 R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길이도 R이 되는 상황, 즉 여기가 0,R로서 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이 누굴 향해 가는지를 조사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는 축이 X축, Y축, 평면상이죠. 그러면 이 점을 내가 모르니까 수선의 발로서 표현을 해서 가정을 해줄 거야. 그럼 T, 얘는 T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다 이렇게 수선의 발로써 점을 표현을 해줬고요. 그러면 P가 5를 향해 다가가는 상황이면 X, 즉 T가 누굴 향해 가는 상황이냐면 0을 향해 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자 이제 똑같은 식이야. 리미트인데 P가 5를 향해 가는 상황은 우리가 T가 0을 향해 가는 상황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반지름의 극한입니다. 자, 리미트 변수가 t로 잡혀 있죠. 리미트 변수가 t니까, 근데 여기는 r에 대한 식이에요. 그러면 이 r을 뭐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냐면 t에 대한 식으로 변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얘를 누구에 대한 식이냐면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r과 t의 관계를 여기서 그림에서 찾으면 됩니다. 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무조건 강제되어진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의 길이는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t라고 볼 수 있어요. 요만큼의 길이는 r-t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r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되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따라서 식을 세워보면 r제곱은 r-t제곱의 제곱 더하기 t제곱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얘만 풀어주시면 r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우변 전개하면 r제곱 마이너스 2rt제곱 플러스 t4제곱 플러스 t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r제곱이 되는 상황에서 사라지겠고요. 마이너스 2rt제곱 넘어가면 2rt제곱은 t4제곱 더하기 t제곱이 됩니다. 양변 t제곱으로 나눠주면 이 r은 t제곱 더하기 1이 되어지겠죠. 양변이 이제 2로 나눠주면 r은 2분의 t제곱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r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죠. 리미트 t가 0을 향해 갈 때 2분의 t제곱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t 0으로 보내면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인데요. 가우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나오는 그 친구죠. 가우스. 상황이 역시나 얘도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리미트 x가 무언가를 향해 갈 때 여기에 가우스가 들어있는 경우에요.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 있어요.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특정 값을 향해 갈 때 여기에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은 풀이의 방법이 달라요.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 어떤 거냐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줍니다. 정수부와 소수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풀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일단 가우스 먼저 살펴보면 가우스 2.7이라는 게 있으면 얘는 뜻이, 자, 얘의 뜻은 2.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도 맞는 말이고,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던 가우스라는 것의 뜻은 무엇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아니라 다음 요수의 정수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2인데요. 자, 여기서 정수 부분이라고, 그죠? 그럼 정수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의 수에 의해가, 자, 얘를 갖다가 선생님은 지금부터 원래의 수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얘는 정수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의 수에서 소수 부분을 빼야 정수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가우스 2.7이라는 게 2가 됐던 것은 원래의 수에서 소수 부분을 빼서 정수 부분을 구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원래 관계 자체가 그렇잖아, 그지? 관계 자체가 어떤 수가 있으면 어떤 수는 반드시
어떤 수는 반드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이야. 그럼 3은 정수 부분 3, 소수 부분 0 이렇게 해서 3 더하기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0.0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소수 부분을 이항해 볼게요. 정수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수에서 소수 부분을 빼야지만 만들어지는 게 정수 부분입니다. 근데 가우스라는 것 자체가 가우스 값이라는 것은 정수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어떠한 가우스 값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어떤 수에서 소수 부분을 빼야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모르긴 모르지만 가우스 별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가우스 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n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별이라는 것에서 어떠한 소수 부분을 빼야 누가 되는 거냐면 n이 되는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아주 조금 큰, 아주 조금 작은 그러한 친구, 즉 소수 부분을 뜻할 때는 우리가 기호로서 h라고 씁니다. 아주 작고 아주 조금 큰, 아주 조금 작은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h라고 써요. 즉 거의 뭐 미미한 숫자들이죠. 따라서 여기서 보면 별 마이너스 h가 n이 된다.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를 토대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가우스 x제곱 플러스 x라는 것은 얘의 값은 x제곱 플러스 x라는 어떤 수에서 아주 작은 소수 부분을 빼야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자, 예를 들어서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얘도 똑같죠? 얘도 원래의 수에서 소수 부분을 빼야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즉, 요 가우스 기호 대신에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고 요 가우스 대신에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럼 요 h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얘가 지금 출발이 무한 세계로 가는 것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럼 무한의 세계로 가는 상황에서의 이 h 같은 거는 굉장히 미미하겠죠. 아주 조금 작은 소수 정도니까 그러니까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어떠한 숫자라는 거야. 근데 꼭 명시는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왜냐하면 얘가 얘는 아닐 테니까. 그치? 여기서 얼만큼이 빠진 수니까. 그래서 얘를 무한으로 보내면 얘가 미치는 영향은 아예 없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시해도 될 만한 값이 될 거란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그리고 가우스 기호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갈 때 가우스 기호를 풀어내는 건 수직선으로 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있어. 자,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와요. 자,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가우스 x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항상 방향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린 요 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x가 1보다 조금 큰 쪽에서 오는 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즉 1보다 조금 큰 수들이 되라는 얘기야. 얘네가 1에 가까운 아주 1보다 조금 큰, 그러니까 여기에 포지션에 있는 친구들이죠. 즉 2는 이쯤 있고 0은 이쯤 있을 때 여기에 포지션에 있는 상황이 1보다 좀 큰 애들이죠. 그럼 얘네들은 가우스 값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죠. 그쵸? 1점 몇몇몇이니까 1이겠죠. 1보다 좀 작은 쪽에서 오는 애들, 1보다 아주 조금 작으니까 여기에 포지션에 있는 애들이 될 거야. 요 상황은. 그쵸?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우스 값, 얘네는 다 0점 몇몇몇이잖아. 그럼 그것에 대한 가우스 값은 당연히 몇이 되는 상황? 0이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연습 문제 1-9번에 3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루트, 자, 가우스가 등장을 했네요. 가우스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얘 무한으로 가겠죠.
빼기 무한으로 가는 친구의 상황입니다. 그럼 무한 빼기 무한의 상황은 뭐 유리와 비스무리하게 우리가 루트가 들어있는 무한 빼기 무한의 상황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했었어요. 그쵸?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도 곱해주고 분모에도 한 번 이렇게 나눠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풀었었죠. 얘를 먼저 해야겠지 일단.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x의 가우스 플러스 x 분의 위에가 가우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가우스가 등장했는데 무한히 가는 상황이었어. 그러면 우리는 가우스 x제곱 플러스 x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h로 바꿔도 괜찮아,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써볼 수가 있겠죠.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h 플러스 x 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그럼 요 마이너스 x제곱은 얘랑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x 마이너스 h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자, 이제 무한분의 무한의 상황이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밖으로 나오면 1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있는 x랑 더해지니까 2x 어쩌고저쩌고 되는 식이 분모입니다. 분자는 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식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x를 무한히 보내게 되면 위아래 동차식이니까 개수비 2분의 1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야. 자, 한 김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의 얘입니다. 무한히 가는 상황에서의 가우스니까 얘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가우스 x 플러스 3이라는 친구는 x 플러스 3 마이너스 h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3 빼기 h입니다. 자, 이제 x 무한히 보내면 위아래 차수 똑같죠? 개수비에 수렴하니까 1에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1-3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의 fx예요. fx가 1-x 플러스 x-1입니다. 곱하기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의 fx예요. 1-x 플러스 x-1입니다. 그냥 수직선상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0 그리고 1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여기에 2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x가 0보다 조금 커요. 얘가 0보다 조금 큽니다. 그럼 0점 몇이란 얘기죠. 그럼 1에서 0점 몇을 빼면 0점 몇이 되겠죠. 0점 몇에 대한 가우스는 0점 몇에 대한 가우스는 0이죠. 플러스 얘가 0점 몇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0점 몇이죠. 그럼 마이너스 0점 몇은 여기쯤 있겠죠. 얘에 대한 가우스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좀 작아요, x가. 그럼 마이너스 0점 몇이란 얘기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0점 몇이죠. 그걸 1에서 빼면 1점 몇이 되겠죠. 1점 몇에 대한 가우스, 1점 몇에 대한 가우스는 1이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0점 몇이죠. 거기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마이너스 1점 몇이 되겠죠. 마이너스 1점 몇에 대한 가우스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니까 1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연습 문제 1-16번인데요. 기본 문제 1-11번 하고선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쌤이 깜빡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거기 1-11번 한 다음에 1-16번을 정리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용이 그렇게 이어져서 선생님이 아까 1-11번 할 때 두 가지 내용을 제시를 했어요. 무한히 가는 상황, 특정 값을 향해 가는 상황 제시했고, 특정 값을 향해 가는 상황 두 개를 제시해 줄 때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이제 그런 문제의 형태인 거죠. 인수만을 알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요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1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값을 향해 갈 때 분수함수가 수렴하니까 얘가 0으로 가야 되니까 fx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얘도 0으로 가야 되니까 fx가 x-2도 인수로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때 얘의 차수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차수를 제시해 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문제에서 3차 함수 fx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1차식 하나만 더 들어오면 되고, 최고 차항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k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요대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써보면 됩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의 대략적인 모습이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라고 되면서 여기에 이런 모습이 들어오게 되겠고, 그때 얘의 값은 3이 되고 그때 얘의 값은 4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이제 약분할 수 있죠. x-1을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요. k의 x-2에 여기는 어떤 1차식입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a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그럼 얘 약분 가능하죠. 약분해 준 다음에 식 정리하면 k의 x-1에 x 플러스 a에 리미트 x가 2로 가는 상황, 리미트 x가 1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1로 보내볼게요. 그럼 얘가 4가 나올 것이고 얘는 3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1로 보내면 마이너스 k 곱하기 1 플러스 a가 4가 되어집니다. 얘 2로 보내면 k 곱하기 2 플러스 a가 3이 되어집니다. 자, 얘는 k가 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얘는 이런 모습이 되고요. 따라서 k는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서의 k는 a 플러스 2분의 3이 되어집니다. 그럼 둘 다 k니까 얘랑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가 a 플러스 2분의 3이 되어야 되겠고요. 따라서 3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7a는 마이너스 11이 되어지니까 a가 마이너스 7분의 11이 되겠죠. a에다가 마이너스 7분의 11을 대입을 하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분의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면 7분의 3분의 3이 되어지겠네요.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7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 값은 7이 나왔어요. 따라서 fx가 구해졌죠. fx는 7에 x-1에 x-2에 x-7분의 11 이렇게 써지는 이러한 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마무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7을 갖다가 얘한테 곱해버려 가지고 x-1에 x-2에 7x-11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아요. 그럼 훨씬 더 깔끔할 수 있겠죠. 7을 곱해줘서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1-10번입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뭐 중요도로 따지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도를 따졌을 때.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ft에 대한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잖아요. fx라는 것의 어떠한 값은 x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죠. 그러니까 fx는 몇이라는 얘기는 x가 몇이냐에 따라서, 그죠? x가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바뀌어 나가죠. 즉 x가 변하면 저 식의 값도 네모의 값, 그죠? 즉 x가 변하면 누구의 값이 바뀌어요? fx의 값이 뭐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에 대한 함수냐면 x에 대한 함수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x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x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얘가 만약에 fa라고 작성이 되어 있으면 얘는 누가 변하면 변하는 거냐면 a가 변하면 변하는 거야. 그럼 얘는 a에 대한 함수란 얘기지. a에 대한 함수.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f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바뀌면 t가 변하면 ft의 값도 변해나가는 누구에 대한 함수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는 t에 대한 함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보통 여기부터 여기까지 문장을 해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 구를. 그래서 문구를 해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즉 t에 대한 함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t에 대한 함수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 t 값이 변하면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변할 거라고. 그러니까 t에 따라서 당연히 바뀌는 함수지, 값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식의 값이니까. 자, 그러면 그게 이제 해석이 되면 이제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가 될 거예요. 요게 절대값 x제곱 빼기 4 이렇게 되는 함수고 마이너스 2의 2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리게 되니까 이런 모습이 붙여졌어요. 식 전체의 절대값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여기가 0입니다. 그럼 0일 때의 값이 몇이 되냐면 4가 되어지겠죠. 자, 이제 y는 t가 나와야 돼요. 그럼 y는 t는 이렇게 생긴 걸 거야. y는 t는 이렇게 생긴 걸 거예요. 자, 이 t가 변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개수가 만나는 점이 2개였죠. 3개였죠. 4개였죠. 2개였죠.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이때는 t가 4보다 클 때입니다. 2개였고요. t가 4일 때는 3개였고요. t가 4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는 4개였고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t가 0일 때는 2개였고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t가 0보다 작을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자, 그 상황을 써야 됩니다. ft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야 돼요. ft는 t 값에 따라 달라져요. t가 4보다 클 때는 ft는 만나는 점 개수를 쓰는 거니까 2개입니다. t가 4일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입니다. t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는 만나는 점 개수가 4개입니다. t가 0일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입니다. t가 0보다 작을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생기질 않습니다. 여기까지 되니? 자, 이 상황을 이제 그래프까지 표현을 해내셔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 작업, 이 문제 풀이의 완료예요. 무조건 이 문제는 뭘 물어보든지 간에 무조건 거기까지가 해야지 완성이에요. 얘를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함수의 경계가 0과 4에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0과 4에서 함수의 경계가 나누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때 0보다 작을 때는 0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높이가 0이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2였습니다. 그래서 2 이렇게 되고요.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는 4 이렇게 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 4일 때는 3입니다. 3 이렇게 되는 함수고요. 4보다 클 때는 다시 2가 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얘가 뭘 그린 거냐면 ft를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보면 됩니다. 4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예요. ft에 대해서 4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2를 향해 왔죠. 2입니다. 4보다 작은 쪽이구나. 작은 쪽에서 올 때는 4를 향해서 왔죠. 4입니다. 4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2를 향해 왔죠. 2입니다. 따라서 둘이 곱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8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극한 수업은 함수의 극한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마무리로 하게 되겠고요.
나중에 저 연습 문제 조금 더 풀어볼 거 있으면 그 풀이는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1번하고 1-12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어차피 시중 교재에서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할 때나 뭐 문제 풀이를 하긴 하겠죠. 어쨌든 뭐 비슷한 문제들이 될 텐데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극한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11번 보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두 점, 여기 위에 있는 두 점이 있었고요. 얘한테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을 그림으로 좀 관찰을 해보면 그림이 딱히 풀이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궁금하니까 상황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0이라는 요 점이 A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T, T 플러스 1이라는 점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줘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 T, T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서 요 직선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잡았을 때 y는 x 플러스 1에 P를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이에요. 그럼 P를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는 어떠한 직선이 있었더래. 그게 y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냐면 Q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P 길이와 AQ 길이에 대한 그 비율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여기까지 됐고 Q점을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직선은 기울기가 뭐인 직선이냐면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그러면서 T, T 플러스 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t에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얘가 y 절편값이죠. 그래서 q점 여기가 2t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런 이해가 될 거야. 이제 AQ의 길이를 써주고 요 길이와 그 다음에 AP의 길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밑변 길이가 t 플러스 1이고요. 여기도 t 플러스 1이죠.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AP의 길이는 t 플러스 1의 루트 2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Q의 길이 써볼 수 있는데요. 역시나 직각삼각형 보이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t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은 피타고라니에 의해서 2t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어지겠죠? 여기에 루트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요게 AQ의 길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계 한번 가져와 봅시다. 리미트 t가 무한히 갈 때 AP의 길이는 t 플러스 1의 루트 2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AQ의 길이는 루트 2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가 루트 2t 플러스 루트 2가 되죠. 그리고 위에가 루트 4t 제곱 어쩌고 저쩌고 되는 식이에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t가 어디로 가는 상황이니까 무한히 가는 상황이니까 우린 차수만 비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뒤엔 중요하지 않죠. 얘가 밖으로 나온다면 2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얘가 리미트 t가 무한히 가는 상황에서 루트 2t 어쩌고 저쩌고 되는 식하고 2t 어쩌고 저쩌고 되는 식이니까 위아래 동차죠. 계수비에 수렴하니까 루트 2분의 2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얘는 루트 2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수렴값이 루트 2가 되어집니다.